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는 3.3% 밀렸고요. 지금 가격대가 대부분 다 최근에 38,000원, 39,000원 유지를 하다가 오늘 시가부터 이제 밀렸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결국 또 관세, 또 트럼프, 또 미국의 어떤 그 선물 지수, 그 다음에 장중에 나오는 하방 압력. 변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죠. 또 오늘 1시를 기점으로 미국의 그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 딱 직후부터 시장이 쭉 밀려 내려왔죠. 양봉을 보여주고 음봉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크게 의미가 없고요. 결국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건 관세이기 때문에 관세 이슈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은 주가가 가시적인 반등을 보여주기도 힘들다. 지금은 업종 구분 이런 것들 크게 의미 없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해도 대부분 이제 다 개별 이슈 가지고 좀 버티는 수준이고요. 그 외에는 계속적으로 좀 트럼프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기술적인 분석이 갖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좀 옅을 수밖에 없는 큰 의미가 없는, 오늘은 외국인 매도가 덜 나왔지만 기관 쪽, 일단 금투 사모펀드 투신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고, 연기금 매도가 나왔다라고 해도 굉장히 미미한 수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눈치를 보면서 반등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또 그렇다고 갑자기 대놓고 양봉을 보여주기에도 힘든 그런 구간입니다. 어쨌든 트럼프거든요. 지금 내일을 기점으로 이제 또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을 난 12시부터 이제 할 예정인데, 그냥 툭 까놓고 봐도 미국이 불리합니다. 트럼프가 많이 불리하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안 됐고, 또 중국이 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그런 느낌이고, 또 중국한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오늘 장중에 그 10년물 이제 채권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냥 국채를 파는 겁니다. 미국 국채는 일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그 다음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둘 다 지금 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파월한테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더 명분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떤 대통령도 경기 침체를 일부러 유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건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가 진짜 힘들다라는 걸 미국인들이 더할 나위 없이 과거에 많이 경험을 하기도 했고, 또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거라,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도하기보다는 약간의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되는 듯 하다가 이제 국채를 팔아 제끼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러면 이거 금리 인하 해달라고 명분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좀 한 방 먹였다, 그리고 중국이 대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저런 것들이 결국 다 하나의 그 방어 카드이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트럼프만 답답하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게, 오늘은 그냥 트럼프 이야기 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재미는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이나 4차 산업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보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트럼프 1기 때랑 트럼프 2기 때인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은 중국의 산업 구조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죠. 중국도 3차 산업이랑 4차 산업 비중이랑 그 기술력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절치부심 했죠. 반도체에도 투자 많이 하고, 드론이니 자율주행이니 로봇이니 이런 것들도 중국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우위에 서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중국을 떠올리면은 기술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중국을 편들려고 하는 그런 감정 전혀 없고요. 중국의 기술력이 정말 엄청나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반도체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준의 반도체까지는 따라붙진 못했지만 예전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과거에 트럼프가 중국을 그 무역전쟁 이슈로 밀어붙였을 때, 그때는 중국이 1, 2차 산업 의존도가 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팔고, 캐가지고 팔고, 그런 것들의 의존이 높다 보니까 트럼프가 하는 그런 협박들이 먹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먹히죠. 내수시장 중국이 더 큽니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된 이제 미국과의 갈등을 통해서 어떤 서구권 국가들과의 접점이 많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랑 사이도 한동안 굉장히 안 좋기도 했고, 우리는 그동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지금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때리는 거에 굉장히 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박질을 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판로를 모색을 해야 돼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역 관련된 부분,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 미국한테 데미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생각머리가 있는 그 지도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더 팔 수 있는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중국이 뭔가 이렇게 원화적인 스탠스를 취해도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좀 미온적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중국한테 와가지고 혹은 중국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겠죠. 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자꾸 제조업을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야, 가가지고 농사 지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줄게. 그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음에도 시골로 많이 갑니까, 사람들? 안 가죠. 결국 나라가 발전을 하고 산업화가 이제 고도화가 되고 하면은 이제 다 3차 산업, 4차 산업 위쪽으로 직종이 맞춰져가지고 가는 거죠. 학과 같은 거, 대학교만 해도 뭐 요즘에 뭐 코딩 같은 거 기본으로 배우고 하는 게 다 그것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막 기본적으로 농업 기술을 막 의무 교육으로 알려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미국도 똑같아요. 그냥 미국이 성장을 굉장히 또 고도화로 해왔고, 뭐 애플이니 뭐 구글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다 그런 그 기업들이 뭔가 물건 만들어가지고 팔고, 물론 애플이 뭐 아이폰 팔고 하지만 서비스 쪽에서 벌어들이는 그 흑자 이런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배제를 하고 있고, 단순 그냥 제조업을 놓고 보면은 당연히 후진국, 뭐 베트남, 뭐 인도 이런 물론 뭐 인도가 IT 강국이긴 하지만 이런 국가들은 분포가 굉장히 넓잖아요. 완전하게 다 산업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국가들은 당연히 뭘 만들어가지고 파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미국이랑 1대1로 비교하면 당연히 이런 나라들이 미국한테 수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미국이 이런 나라들한테 수출을 많이 하기에는 제약이 많죠. 그걸 가지고 다 태클 걸어가지고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니까 뭐 레소토니 뭐 아프리카 나라들 뭐 어떤 기술이 있겠습니까? 뭐 만들어 팔고 광물 같은 거 캐가지고 팔고 근데 미국한테 수출은 많이 하고 뭔가 이거 수입은 안 해요? 당연하죠. 걔네들이 미국 물건 뭐 얼마나 수입해가지고 그걸 쓰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급급한 그런 나라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관세 발표한 거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이렇게 못 사는 후진국가 같은 그런 국가들의 관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그냥 생떼를 쓰고 있는 거고, 애초에 다른 그 IT나 뭐 3차나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미국이 손해를 본다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중국의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애플이니 뭐 나이키니 막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의 공장이 이제 많았다가 중국한테 트럼프 일기 때 제재를 매기니까 그거를 다 베트남이니 뭐 인도니 이런 쪽으로 옮겨놨죠. 근데 트럼프는 여기에 또 퍼져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갖고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설령 이 미국 그 공장들을 미국으로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 다 뭐 애플이니 나이키니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많이 진출해 있긴 하지만 그게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경쟁력이 그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니 막 뭐 나이키니 이런 주가들이 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데미지만 들어오기 때문에 네, 뭘 의도하는지는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런 나라들한테 관세 압박을 줘가지고 결국 여기서 만드나 미국에서 만드나 똑같기 때문에 미국으로 와라. 하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죠.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그럼 또 가격을 올릴 거고. 뭐 어찌됐든 트럼프가 굉장히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뭐 옆에 뭐 누가 저렇게 이제 그 조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문제는 트럼프죠. 저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거 자체가 미국이 진짜 이제 뭐 베트남이니 뭐 그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랑 진짜 무역 그 제조업 관련해가지고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가려면은 미국이 3차 산업, 4차 산업 포기하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1, 2차 산업으로 밀어 넣으면은 무역액 대충 맞추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그 구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이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좀 답답한 거는 뭐 제 누구를 뭐 편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시장의 그 자금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이 오늘 왜 그냥 평온하게 버텼겠습니까? 유럽 시장이 최근에 주가가 왜 많이 올라갔겠습니까? 미국 시장 왜 빠졌겠습니까? 그냥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한테 실익이 되는 것들을 굉장히 거시적으로 멀리 보고 자금을 움직여요. 애플 주가가 괜히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도 막 트럼프가 뭐 중국을 패는 거에 대해서 막 뭐 우리나라 이제 뭐 분들이 물론 그분들을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뭐 중국을 뭐 끝까지 밀어붙여 박살내야 된다. 중국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 얻는 이득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하고도 당연히 협상을 잘 해야겠지만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그 악어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뭐 중간재나 아니면 완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 그 미국이랑 캐나다, 멕시코랑 비슷한 관계죠. 그런 부분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중국이 데미지를 뭐 세게 받고 하면은 우리나라 피해 당연히 옵니다. 우리나라 증시 빠지는 거 피해가 오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게 가장 그 정답에 이제 뭐 물론 정답이라는 건 없겠지만 경제 사이클에서 그 정답의 근사치에 있는 건 외국인들의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한테도 당장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 중국은 지금 당장 협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별로죠. 최대한 지금 미국이 동맹국들을 두드려 팰 때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챙기면 돼요. 근데 당장 뭐 유럽이 그 EU랑 뭐 중국이랑 정상회담 하겠다 뭐 일정 잡고 있고 뭐 7월에 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한중일 3국 FTA 뭐 이런 거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서로 막 그 관료들끼리 만나서 그 며칠 전에 손 엇갈려가지고 자꾸 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랑도 사이 엄청 안 좋아졌죠. 그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관광 가는 거를 엄청 줄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엘보접 해가지고 그 엘보접이 뭐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아이스하키 해가지고 유명한 선수가 그거 이렇게 상대 얼굴 내려 찍을 때 팔꿈치 올린 다음에 내려 찍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 건드리면은 우리도 안 때린다 약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미국이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관광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가지고 지금 뭐 한 20%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미국 일자리가 뭐 만 개 넘게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걔는 지금 머릿속에 제조업 그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놓치고 있다. 이런 거 다 따지면은 미국이 결국 손해입니다. 암만 뭐 관세 때려가지고 뭐 한다라고 해도. 협상을 통해서 뭐 우위를 가지려고 한다? 협상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뭐 오늘 애초에 뭐 시장도 굉장히 재미도 없고 뭐 시장 안에 봐가지고 뭐 우리가 캔들이니 뭐니 분석한다고 뭐 크게 의미 있겠습니까? 외국인 기관들 팔기 바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결론만 이야기 드리면은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자충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뭐 먼저 이제 뭐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그냥 빨리 그냥 손 털고 조금이나마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게 모두에게 좀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뭐 논았죠. 시진핑이 지금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거든요. 계속적으로 그 연임 해가지고 거의 독재 모드를 만들어놨고 아직도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시진핑한테도 굉장히 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그 위한 판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로 인해가지고 좀 깔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아래쪽에 링크 또 저희가 남겨드리고 있고 저희가 전날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시장 뭐 시장이야 다 같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뭐 덜 빠지고 더 빠지고 의미가 굉장히 적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좋은 종목들 나중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더 먼저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겠죠. 그런 종목들 4개를 또 선정해가지고 주목해 볼 만한 4개의 기업 리포트를 작성해가지고 저희가 요청 주시는 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셔가지고 또 참고하시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또 좋은 종목들 분할로 매수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뭐 그래도 뭐 좋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이제 종목 가지고는 할 얘기가 없는 게 또 요즘 시장입니다. 네, 하루만 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